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사적 이슈들과 일본의 도발들이 있을 때마다 늘 이어져 왔던 부분인데요. 그중 몇몇은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던 적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그 불매운동들마저도 단기간에 끝나는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일본도 한국의 자발적 저항이 이전과는 다르게 장기전으로 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디지털 마케팅 업체의 분석 리포트를 일부 인용하여 장작, 재미 또는 습관 등의 한국 내에서만 통용되던 키워드들을 일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스즈키 소우타로 서울 지국장이 한국의 현재 분위기에 대해 비교적 면밀히 분석한 기사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기사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지만 오래가지 않아 불발로 끝나기 일쑤였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장기화가 될 수 있다면서 그 배경에 SNS를 사용하여 장기적인 지구전을 전개하는 젊은이들의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매운동의 상징적 대상이 되어버린 유니클로의 예를 들며 겨울을 맞이해 히트텍과 다운자켓 등을 찾는 손님들이 돌아오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유니클로의 광고가 문제가 되면서 한국의 온라인상에서는 유니클로가 장작을 지폈다라고 하며 이를 환영하는 글들이 눈에 띄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불매운동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조직화되지 않은 20, 30대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동기가 시작 당시에는 일본에 대한 분노였지만 이제는 불매운동의 효과가 눈에 보이자 그 동기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불매운동 초기에는 SNS에 화난다, 애국심, 반일 등의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점차 불매운동에 대해 재미있다, 이성적으로 매출 감소 등의 표현이 늘어나는 한국의 상황이라고 한국의 디지털 마케팅 업체의 리포트를 일부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매장은 물론이고 슈퍼마켓에서 일본 맥주가 사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눈에 드러나는 효과들로 인해 불매운동의 성과를 실감한 젊은 층들이 불매운동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 장기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리포트의 내용을 인용하여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과거의 불매운동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었던 표현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장작이라는 단어라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세간의 관심도 점차 희미해져 불매운동이 시들해질 것 같았지만 그 불길을 다시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작이며 한국인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 유명인의 발언이나 유니클로와 같은 일본 기업의 실수가 바로 장작이 되어 SNS를 통해 확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작에 더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의 역할이 늘어나 디지털 세대의 여론 형성이 높아진 부분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국의 SNS에 최근 등장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단어에는 일상화, 생활화, 습관 등이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제품의 불매를 운동이 아닌 생활 습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이며 해당 리포트가 불매운동이 점차 약해지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복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한 부분을 일본에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일본 불매운동의 장기화에 대한 걱정은 기후에 그칠지도 모른다면서도 다만 불매운동에 불을 끄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장작줍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일본 불매운동이 그저 감정적으로 몇 달 지속되다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면서 그 대표적인 이유로 SNS를 통해 젊은 층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것과 일본이 입는 구체적인 타격에 대한 수치와 영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남으로 인해 불매운동에 대한 흥미가 더욱 강화되어 그로 인해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 불매운동이 이성적인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꼽으며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가 말미에 장작 줍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어디 넘쳐나는 일본의 혐한 언론들과 일본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한국에 대한 무시에 비할까 싶습니다. 심지어 영향력 높은 정론지 중 하나인 이 언론의 기사에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은 감정적이다, 저러다 말 것이다 라는 시각이 저변에 깔려있기에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죠. 하여 이 기사가 장작 줍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가 된다고 하니 아베와 일본 내각의 국제적 기준에 위반되는 이기적인 정치 행위가 바로잡히고 일본 사회 저변에 한국 경시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장작을 제공해드릴 것을 다짐하게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미약한 장작 채널 하는 여행객 수가 줄어드는 기현상까지 보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2019년 럭비 월드컵까지 개최하면서 전 세계의 일본 여행 홍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여행객 4천만 시대를 맞이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여행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 9위에 위치할 만큼 여행 산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며 2020년에 4천만 해외 여행객 방문 시대를 맞이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죠. 하지만 이번 통계 발표를 확인한 결과 상황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을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보다는 한국 손님이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매너 좋은 손님인 동시에 돈을 많이 쓰며 일본 대도시뿐만 아니라 일본 지방 곳곳을 여행했기에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한국 역시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잠잠해지겠지라며 되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이 강하게 나오자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이번 11월 일본 관광국에서 발표한 자료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일본 관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일본을 찾은 여행객은 총 244만 1,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만 751명에 비해 마이너스 0.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일본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2019년에 럭비 월드컵을 개최했기에 주요 나라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방문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럭비 월드컵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2015년 영국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의 평균 관중수는 5만 1,621명일 정도로 대부분 경기장이 만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관광국에서 18일 발표한 11월 나라별 방일 여행객 자료 통계치를 보면 중국, 타이완, 홍콩, 미국, 유럽 등 모든 나라가 전부 늘어났지만 오직 한국만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1월 한국 방문객은 20만 5천 명으로 작년 동기 58만 8,213명 대비 마이너스 65%나 줄어들었습니다. 웨스가 관방장관이 11월 4일에 도토리현을 방문해 지방을 홍보하면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까지 마셨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른 나라를 간단히 살펴보면 11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21.7% 증가, 타이완은 11.4% 증가, 홍콩은 19.4% 증가, 태국은 36.3% 증가, 미국은 17.3% 증가, 영국은 37.5% 증가, 러시아는 41.3% 증가, 기타 나라는 22.3% 증가했습니다. 오직 한국만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통계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533만 6,600명으로 전년 동기 685만 7,386명 대비 마이너스 22.2%가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다른 나라는 모두 늘어났지만 한국만 줄어든 것이죠. 1월부터 11월 통계치는 전체적으로 2.8% 소폭 상승한 2,935만 5,70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통계 자료가 발표되자 일본 관광청 장관은 여행객 4천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해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흥행시키려던 일본 여행 산업은 한국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에 막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차 불매운동이 주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일본차의 국내 판매량이 2,000대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17일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일본차 5개의 브랜드의 지난달 판매량은 2,357대로 전달 대비 19.2%가 증가했습니다. 일본차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발표됐던 지난 7월엔 전년 동월 대비 17.2%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매달 실적이 부진해지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판매 대수가 2,000대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차 불매운동이 주춤해졌다며 마치 불매운동의 의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8일 많은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뒤집는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일본차 수출량은 작년보다 88%나 급감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차들은 대대적인 마케팅과 폭탄 세일을 해봤지만 결국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일본차 불매운동이 식었다는 보도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교수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차는 여전히 불매운동으로 인해 판매량이 줄고 있다고 하면서 11월 판매량이 소폭 상승한 것은 비정상적인 판매와 어마어마한 할인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차는 동급의 국산차보다 저렴하고 어떤 차종은 심지어 1,500만원까지 깎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할인은 한국에 있는 수입사나 딜러들이 다 부담할 정도가 못되니 일본차 제조사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영주 교수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가 오래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할인한 차량은 올해 말까지 무조건 털어내야 할 재고였지만 내년에 새 제품이 들어오는데 그 제품을 쉽게 할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차들은 불매 눈치 고객을 잡자며 번호판 세탁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꼼수는 새 차의 세 자리가 아닌 두 자릿수 번호판을 달아 불매운동 이전에 산 것처럼 가장해 일본 차를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불매운동 이전에 차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주위의 눈총을 받지 않고 차를 사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부터 8자리 번호체계로 바뀌었지만 예외 사항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기존 짧은 번호판은 2자릿수 번호가 적용된다며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긴 번호판을 달게 설계돼 있음에도 짧은 번호판으로 허위 발급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정당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차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이젠 세계 시장에서 일본차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동남아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던 일본차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베트남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도요타를 제치고 시장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 16일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베트남 시장에서 올해 11월까지 7802대를 판매해 도요타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도 현대차는 도요타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우디에서 77,332대를 판매해 도요타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소나타가 출시 이후 2020 세단 부문 최고차로 선정되며 4,000대 이상 판매되어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시아 시장 공략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일본차 불매운동으로 국내에서 일본차를 몰아내고 있지만 일본이 그동안 잠식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관광객까지 주자 못 먹던 술까지 마시며 관광지 홍보에 열을 올린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방일 한국 관광객은 작년보다 65.1%나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도 한일 갈등을 한국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스가 관방장관은 앞으로 술을 마셔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